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2026년 플러터 개발하는 김에 완성까지 3강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쵸 REST API 조회까지 했었죠. 목록 조회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CRUD를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리포지토리 패턴이라고 있어요. 리포지토리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통신하는 부분을 요거 분리하는 작업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벤트 처리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레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한번 해볼 거고요. 레프 전반적인 활용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CRUD REST API 마무리 좀 짓고요.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리버파드 쪽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이제 이벤트를 딱 보내고 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뭔가 토스트를 띄운다든지 이런 거 있죠. 뭐 스낵바를 띄운다든지 하단에 있는 그 작은 알람창 같은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나머지 REST API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목 API에서 API를 만들었었죠.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REST API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서버에서는 그 REST 방식의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ID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트 방식, get 방식 이렇게 다 지원을 해요. 요거 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REST API라고 했을 때 RESTful API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버 응답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서버 개발자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전체 목록 조회는 그쵸 HTTP 메소드를 get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 조회도 get. 네. 그래서 보통은 방식이 REST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베이스 URL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에 엔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보통 그냥 엔드 포인트라고까지만 하면은 전체 목록 조회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pi.com 슬래시 노트라고 했을 때 그러면 노트 목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일 노트를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id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id라고 표현하고 실제로는 이런 식이 되겠죠. 뭐 3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단일 조회는 전부 다 id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id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아이템 추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포스트 HTTP 메소드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id가 없고요. 근데 서버마다 다릅니다. 예. 일단 이 서비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이렇게 REST 방식으로 해서 포스트를 하게 되면 엔드 포인트까지 해서 이제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그럴 때 씁니다. 원래 포스트라는 의미 자체가 서버에 뭔가를 제공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create 아이템 생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이템 수정은 이제 포스트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푸시라고 한 거예요. 포스트로 하기도 해요. 많이. 그러면 아이템 수정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쵸? 그런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고 그럼 아이템 삭제는요? 아이템 삭제는 delete라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id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만든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전체 조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새 노트 추가라고 새로 만드시면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새로 더하기를 하셔서 하거나 여기 복사하시면 됩니다. 카피, 뭐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새 노트 추가라고 했는데 동일한데 어때요? 포스트라고 바뀌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줄 때는 바디에 로우에 제이슨으로 주면 됩니다. 예. 지금 서비스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버 스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템을 넣게 되면 이제 전체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기존 노트 수정은 말 그대로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고 그 HTTP 메소드는 풋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서버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방금 만들었던 32번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를 이제 32번으로 하고 동일하게 바디에 넣으면 돼요. 바디 로우 제이슨 이렇게 컨텐트 데이터 수정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수정이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덩어리 하나가 들어오죠. 폴스도 마찬가지고 전체 목록에서는 수정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조회는 똑같아요. 겟 방식으로 해주고 끝에 아이디만 넣어주면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아이템을 가져옵니다. 단위 삭제는 내가 만약에 지금 32번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HTTP 메소드를 딜리트로 하고 32 이렇게 하시면 지워져요.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다 서버 스펙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API가 이렇게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검색해보면 32번이 지금 있었는데 조회하면 이제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API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저희가 어때요? 지난 시간에 소스 코드 좀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프로바이더라고도 하는데 어싱크 노티파이어가 결국에는 뭐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리해보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네트워크 요청만 한번 해보자라고 분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리포지토리라고 할게요. 여기는 new 파일, 다트 파일에서 노트 리포지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트 리포지토리 클래스 노트 리포지토리 노트 리포지토리 이렇게 생성자까지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같은 경우에는 자, 노트 리포지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어싱크 노티파이어 있던 거를 좀 가져와 볼까요?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이제 여기 있죠. 여기를 전체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노트 리포지토리에. 자, 여기서 네트워크 요청하는 것만 쏙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DO라는 거가 있어야죠. 저희가. 그쵸. 잘라서 여기 위에다가 멤버 변수로 놔둘게요. 임포트 한번 해주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 그리고 이 리스트 스트링으로 했었던 부분은 그대로 좀 잘라서 여기도 한번 새로 만들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반환을 노트 리스트를 반환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fetch 노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싱크 해주고요. 비동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반환이 될 때 이렇게 문자열로 뽑는 것이 아니라 노트 리스트 자체를 반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다 지우기. 왜냐면 여기서는 API 호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 리포지토리에서는 네트워크 요청만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fetch 노트에서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목록 가져오는 건 다 동일하고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U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URL을 담고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베이스 URL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쏙 뺄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ENB나 이런 설정 파일로 이 베이스 URL을 숨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숨길 수 있다. 나중에 한번 해보기. 챌린지 미션 이렇게 놔둘게요. 왜냐면 이런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구글링 해보시거나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 베이스 URL을 여기다 쏙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드에 해당하겠네요.
자, 저희가 API 테스트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read, create, update, 뭐예요? delete죠. 예. 단일 조회는 안 할게요. 예. 자, 이런 구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create 일단은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붙여넣고 생각해보는 거죠. 아, create 노트구나. 그러면 매개 변수로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좋겠죠. 스트링 컨텐트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떤 방식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새 노트를 추가할 때 오른쪽에 요거 코드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CURL 방식으로 우리가 API를 호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가져와 보면 이 스펙에 잘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 URL은 된 것 같고 던이죠. 끝났죠. 그럼 헤더라는 게 필요하네. 그럼 헤더를 어떻게 우리가 DO에서 헤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HTTP 메소드가 뭐였어요? 잘 보시면 포스트지 않습니까? 포스트. 그러니까 포스트로 바꿔주고요. 헤더랑 데이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문서로 가봐야겠죠. DO 검색해 봅니다. pubdev DO로 오시고요. dev DO 닥. 그래서 오시게 되면 DO 라이브러리 와요. DO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예, 검색을 헤드를 검색해. 헤더 뭐 헤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복붙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옵션즈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복사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매개 변수 자체가 잘 보세요. 포스트에 이 패스가 들어가고 옵션즈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옵션즈가 그대로 들어갔죠. 그럼 헤더에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키와 밸류거든요. 키 밸류. 그러면 살펴볼게요. 키가 이거겠죠. 컨텐트 타입이라는 키. 문자로 넣으면 돼요. 아, 값은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인 거죠. 그래서 얘를 쏙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도 처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도 보시면 오브젝트 옵셔널이에요. 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중괄호 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그냥 컨텐트 새로운 노트입니다 하잖아요. 똑같이 키 밸류로 하면 돼요. 컨텐트는 그럼 요거는 이제 들어온 거로 하면 되겠죠. 네, 들어온 컨텐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새로 노트를 추가했을 때는 아이템 모델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델 덩어리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 다이나믹 부분을 기존에는 리스트로 치환했던 반면에 리스트로 안 하고 바로 뽑을 수가 있겠죠. 노트로 바로 뽑는 게 from JSON으로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뭡니까? 리스폰스의 데이터 부분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퓨처에서 반환하는 것은 리스트 노트가 아니라 그냥 노트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리에이트도 끝났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 어땠어요? 업데이트는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끝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풋 방식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컬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은 업데이트 노트에서 아이디만 쏙 넣어주면 되겠죠. 스트링 아이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트랑 아이디도 한번 찍어 보고요. 그러면은 put, 그러니까 이 컬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끝에 이제 아이디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끝에 아이디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가 쏙 들어가겠네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컬을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 컨텐트 타입이 들어가잖아요. 헤더가.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 놔두고 뭡니까 이제 이거 빼고 컨텐트 동일하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풋도 됐고 오케이 던 끝났어요. 쉽죠? 자 마지막에 이제 딜리트는 딜리트 노트. 딜리트는 볼게요. 딜리트는 저희 어떻게 했나 보니까 딱히 뭐가 없고 끝에 아이디만 들어가는 구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헤더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헤더를 빼줘야겠죠. 데이터도 필요 없죠. 단순히 딜리트로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딜리트 HTTP 메소드를 딜리트로 해주고 아이디만 쏙 받아서 컨텐트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을 지금 전부 다 노트를 해주고 있는데 살펴보면 응답 자체가 이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목 API 서버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서버 스펙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는 응답으로 우리가 데이터 파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자, 그럼 리포지토리라는 거를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자, 어싱크 노티파이어로 와볼게요. 어싱크 노티파이어 말고 저희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쓰는 월드리스트 노티파이어로 살짝 가볼까요? 예. 저희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에서는 우리가 래프라는 게 항상 들어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이 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리포지토리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요?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를 만드는 거죠. 저 파이널 노트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래프가 항상 들어오거든요. 프로바이더 보면 래프가 들어와요. 매개 변수로 래프가 들어오고 다이나믹을 반환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래프가 들어오는데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방식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환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노트 리포지토리를 여기서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 노트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를 쓰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일단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예. 요거는 제가 여기 리포지토리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는 거냐면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에서 해당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스테이트 노티파이어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죠. 예를 들면은 파이널 이제 노트 리포지토리 만약 이런 구조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생성자 쪽에서 리포지토리가 필요하죠. 그쵸?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is의 리포지토리. 그러면 리포지토리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월드리스트 노티파이어에서 이제 래프가 있기 때문에 래프가 있기 때문에 래프로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널 래포 ref.read로 이제 주입이 된 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프로바이더 이 뭐죠? 리버파드 자체가 우리가 한번 접근하면은 그때 메모리 올라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용된 거 계속 사용될 수 있고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노트 리포지토리 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 구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일 때 어떻게 주입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보는 거죠. 근데 어싱크 노티파이어에서는 어떻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얘도 파이널 리포지토리는 노트 리포지토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월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 그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그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로 진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리포지토리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주입을 시켜주면 됐던 거거든요. 생성할 때. 잘 보세요. 워드리스트 노티파이어 할 때는 이렇게 생성해서 주입을 해줬던 반면에 어싱크 노티파이어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싱크 노티파이어 자체가 프로바이더 쪽에서 레프가 없어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 볼게요. 어싱크 노티파이어 얘 자체가 레프를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멤버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부에서 레프를 쓰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와볼게요.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빌드를 처음에 하기 때문에 이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this의 리포지토리는 ref.read 이렇게 되는 거죠. 노트 리포지토리 프로바이더 그렇게 하고 이제 레이트 노티파이어 쓰면 될 것 같아요. 레이트 나중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이제 한번 빌드가 최초에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쓰면 돼요. 자 프린터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사용이 될 때 그 어싱크 노티파이어 자체는 레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할 때 이런 식으로 그 프로바이더에 주입된 애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입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접근할 때 그때 주입을 하고 만약에 이미 주입이 되어 있다면 그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로트 리스트를 가져오는 건데 이 부분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리포지토리를 쓰기 때문에 리포지토리 점 fetch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wait 갈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끝입니다. 그렇죠.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처리한 대로 저희 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동일하게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늘려볼게요. 개수 늘리겠습니다. 45개로 늘렸어요. 자 하고 다시 돌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45개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아하 간단하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도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애드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애드를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싱크 로드 하지만 뭐 딜레이도 하지만 이제 딜레이 대신에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드 부분에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애드 부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바로 글자 넣을까요? 스트링 컨텐트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동일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달라지겠죠. 여기가 이제 새로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스트링으로 하지 말고 이 노트로 바꿉시다. 이제 노트로 바꾸고
여기도 그냥 바로 노트 리스트 반환하면 될 것 같아요. 반환해주고 노트.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다 노트로 바뀌어야겠죠? 리스트 노트. 자, 리스트 노트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어싱크 노티파이어보다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노티파이어가 좀 더 나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지토리 주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리스트 단위로 하나만 뭐 처리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싱크 노티파이어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이에요.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된 건가요? 노트 리스트. 자, 여기서도 그러면 노트겠네요. 자, 어싱크 데이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되게 간단해져요. 왜냐면 잠시만 기다려 한 다음에 어싱크이기 때문에 리포지토리에 접근해서 어때요? 크리에이트 노트 하면 됩니다. 컨텐트.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런 로직에 대한 부분이 아예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앱에 대한 데이터 상태를 처리하는 거는 노티파이어가 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API 요청을 해서 응답이 들어오는 구조는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리포지토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깔끔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퓨처 노트가 하나 들어오죠. 파이널 이제 크리에이티드 노트가 들어옵니다. 크리에이티드 노트. 네, 노트를 앞에다가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애드도 끝. 리무브 라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도 노트 해주고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딜리트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도 좀 이제 바꿔야 돼요. 리무브 라스트로 하지 말고 이제 요거는 지우는 걸 해야겠죠. 그럼 아이디를 넣으면 지울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그러면 스트링 아이디. 그럼 아이디를 넣으면 삭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삭제를 제가 이미 했는데 또 하면은 404가 들어오면서 not found가 뜨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404면은 not found다. 404가 들어왔을 때만 처리하겠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바뀌어야겠죠? 여기도 이제 트라이 캐치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wait 걸고 리포지토리 딜리트 노트에서 아이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딜리트 노트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에러 처리를 딱히 신경 쓰진 않은데 만약에 없는 거를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저 계속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딜리트 노트가 됐을 때 캐치 에러가 들어오고 에러를 한번 프린트를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스택 트레이스랑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없습니다로 처리했던 반면에 이제는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리턴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딜레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워라 하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녀석을 지워야 돼요. 아니면 이래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지웠다가 전체를 다시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녀석만 지워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기존 거에서 리무브 라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래도 되거든요. 기존 리스트에서 리무브 자, 웨어 해가지고 그 아이디인 녀석을 지워도 돼요. 웨어 해서 지금 보시면 리무브 웨어 이런 식이죠. 지금 아이템의 아이디가 지금 맥앱에서 들어온 아이디랑 동일하면 지우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를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삭제도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페이지 쪽에 UI 작업 좀 합시다. UI를 볼게요. 지금 그렇죠. 어싱크 밸류 이 부분도 좀 바꿔야지. 노트로 바꾸고.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사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해진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변경이 필요하고요.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은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고, 텍스트 부분을 여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템이죠. 아이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패딩 들어가고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만 일단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제가 디렉토리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나 만들고, 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 그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노트 아이템, 노트 아이템 뷰라고 할까요?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리스 노트 아이템 뷰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요. 그래서 얘는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이널 노트 임포트 해주고, 예, 애드 요거 이렇게 옵션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자 쪽에 리칼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만 잘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텍스트가 아이디랑 뭐 이런 것들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컬럼이고 왼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3개거든요. 아이템 데이터가. 예, ID 크리에이티드의 컨텐트입니다. 요거를 다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ID 노트의 아이디겠죠? 이렇게 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넣으시면 돼요. 노트의 아이디 그리고 컨텐트 created at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노트 아이템 뷰라는 거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예, 여기를 쏙 노트 아이템 뷰 이렇게, 그쵸? 노트는 엘리멘트가 되겠죠. 아하,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UI가 어떻게 바뀌었나? 자, 어때요?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죠? 아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삭제 버튼을 밑에 하나 둘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템 삭제를 한번 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다가 버튼 하나 두겠습니다. 버튼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 눌러졌을 때 삭제입니다 하는 거죠. 텍스트 삭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가져와야죠. 예, 노티파이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입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합니다. 뭐 어떻게 가져왔는지 볼까요? 자, 어싱크 워드리스트 페이지에서 우리가 가져왔었던 방식이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리드로 해서 우리가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노티파이어를. 그쵸?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이게 이제 리버파드의 힘이죠. 아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빌드 안에다가 넣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부분을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그렇죠. 컨슈머 위젯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래프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래프 네, 컨슈머 위젯 네. 아, 위젯 래프였네요. 네. 이 부분만 쏙 가져와서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노티파이어가 있으니까 요거로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노티파이어 점 딜리트 리무브였네. 리무브 하고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디가 어차피 있죠. 노트의 아이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한번 삭제도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숫자를 줄여볼게요. 그 데이터 숫자를 한 3개 정도? 3개로 줄이고 다시 돌려보면 자, 아이템이 지금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 있죠. 자, 제가 30을 줄입니다. 없앱니다. 어때요? 와우. 깔끔하게 되죠? 삭제가 되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도 API 조회해보면 2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지워볼까요? 33번 지울게요. 지워지고 다시 조회하면 어때요? 와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삭제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수정은 수정도 체크하면 좋은데 우선 위에다가 저희가 그 뭐죠? 텍스트 입력하는 거를 넣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예, 수정은 안 하고 추가만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위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추가를 넣으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글자 입력 받는 처리가 결국엔 이제 에디팅,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게 컨슈머 위젯이 스테이트리스 위젯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풀 위젯은 컨슈머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우리가 못 쓰거든요. 컨슈머 위젯에서는. 그래서 얘를 컨슈머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을 좀 해볼게요. 얘를 컨슈머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럴 것 같아요. 스테이트풀 위젯을 하나 만들고 예 그런 다음에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어싱크 워드리스트 페이지를 여기로 가져오고 컨슈머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바꿔줘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스테이트가 컨슈머 스테이트가 됩니다. 컨슈머 스테이트 그런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컨슈머 스테이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래프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슈머 스테이트풀 위젯 같은 경우에는 래프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없어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빌드 안에 있는 거를요 쏙 잘라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리턴 바꿔줘요. 지우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래프를 얘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어싱크 노티파이랑 비슷하죠. 내부적으로 래프가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읽으면 돼요.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뭐예요? 글자 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 입력에 대한 그 처리도 해줘야 돼서 그러면 글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러 만들게요. 텍스트 인풋 컨트롤러.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가 있어요. 아이고, 에디팅 컨트롤러.
그냥 컨트롤러라고 쓸게요, 여러분. 헷갈리려나? 예, 텍스트 에디팅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자,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컨스머 스테이플 위젯. 이럴 때는 한 번 더 끈 다음에 다시 돌리면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코드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다시 돌려보고. 좋아요. 자, 똑같이 됐죠. 이제 글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밑에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니? 너무 많죠. 이런 것도 좀 정리하면 좋아요.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expand, expand, children, when, 여기다가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 입력을 넣는 거죠. 글자 입력은 텍스트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처리하면 돼요. 텍스트 필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컨트롤러인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위에서 선언했던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글자 입력이 보이죠, 이제. 자, 여기 오른쪽에 뭐 저장을 만들거나 해도 될 것, 아니 밑에다 만들거나. 밑에다 만들까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엘리베이트 버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버튼이 입력이 됐을 때 저장하면 되겠죠? 텍스트 저장. 그러면 이제 버튼이 입력이 됐을 때, 눌렀을 때는 똑같죠? 위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노티파이어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노티파이어에 접근해서 뭘 하면 돼요? 추가를 해줘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dd.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컨트롤러에 있는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에 있는 값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볼게요. 어때요? 데이터가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하,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수정은 안 할게요. 수정 안 하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사라지게끔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끝나고 나서 애드를 하고 나서 이제 지우면 되거든요.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클리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자연스럽진 않은데 어웨이트 거시면 됩니다. 어웨이트.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다 어싱크 걸어줘야죠. 네. 이래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지워졌을 때 비로소 될 것 같아요. 볼까요? 네, 지워졌을 때 되는 거고 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삭제도 되고 추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쵸. 아,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좀 시간이 좀 더 길게 되긴 했는데, 자, 일단 한번 지금까지 한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자, 리포지토리를 우리가 왜 쓴 거예요? Y. 결국엔 정리하려고 지금 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방이 굉장히 막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 정리도 막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같은 맥락인 애들만 전부 다 이렇게 모아두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것처럼 네트워크 요청하는 애들만 싹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치 이 페이지 화면, 이 화면에서 처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면에서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노티파이어에 뺀 것처럼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노티파이어 뺀 것처럼 노티파이어 안에서도 이게 뭐예요? 이 노티파이어 안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 요청도 있고 앱에 대한 데이터 상태까지 얘가 다 다루게 되면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따로 한 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따로 빼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싱크 노티파이어 DO도 빼줘야 되네요. 그쵸? 필요 없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개념이 또 남았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저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라고 뭔가 토스트 같은 걸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이런 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인 거죠. 시나리오 이런 거죠.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그쵸, 토스트 같은 이벤트를 보내서 그쵸, 띄워주고 싶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벤트를 보내는 건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그렇죠, 노티파이어가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티파이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티파이어에서 누구 화면에게 이벤트 전달을 하면 되겠죠. 뭐 토스 띄워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화면은 그걸 받아서 네, 그 스낵바 같은 걸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를 우리가 한 번 보내는 거죠. 예, 한 번 보낼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버파드 쪽에서 처리할 때는 딱히 뭐라 해야 되죠? 한 번 이런 이벤트를 보내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상태 기반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상태 기반으로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템이 삭제됐습니다. 뭐 추가됐습니다.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상태를 기반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다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엄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죠? 경우의 수죠. 이렇게 삭제 성공, 추가 성공,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뭐죠? 아무것도 안, 넌 할게, 넌.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인엄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엄도 그러면 우리가 프로바이더에 주입을 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자, 너무 이 파편화되면 힘드니까 그 어싱크 노티파이어 위쪽에다 할게요. 워드리스트 어싱크 노티파이어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자, 인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노트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노트 액션은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추가됐다. 그리고 삭제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노트 액션에 대한 부분을 스테이트 프로바이더로 우리가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파이널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 왜냐면 상태 기반으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스테이트 프로바이더로 레프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노트 액션 인엄인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레프가 들어오지만 매개 변수로 나는 사용 안 할 거야. 보통 언더스코어는 생략을 의미합니다. 안 쓴다라는 의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노트 액션에 아무것도 처음엔 안 띄울 거니까 노트 액션에 none으로 일단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고, 자, 그러면은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서 어쨌든 간에 리버파드의 장점은 뭐였어요? 내가 사용하려고 그냥 ref.read로 가져오면은 그냥 주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파이널 스테이트 프로바이더 이제 노트 액션 노티파이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노트 액션 노티파이어 ref read 가져올 때 이제 노티파이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 점 노티파이어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제가 잘못했나요? 스테이트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하겠네. 스테이트 프로바이더인데 이게 노트 액션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용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빼볼게요. 파이널 빼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자료용이 지금 스테이트 컨트롤러 노트 액션인데 예, 스테이트 컨트롤러 노트 액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노트 액션 노티파이어 너무 어렵나? 일단 이렇게 할게요. 노트 액션 노티파이어로 이제 성공했을 때 이제 스테이트는 뭐야? 노트 액션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add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고 뭐 삭제됐을 때는 딜리트가 성공이 되면 여기 밑에가 타겠죠. 예. 성공했을 때 딜리트였나요? 예, 딜리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벤트가 변경이 되니까 변경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스테이트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문서로 같이 좀 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 자, 리버파드 쪽 가보겠습니다. 리버파드 닥으로 가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레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레프. 프로바이더에서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있죠. 이게 중요한 거는 자, 오른쪽 볼까요? listening to provider's state. 결국은 우리가 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된 스테이트를 구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리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들어야 되는데 왓치랑 리슨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번 스테이트 쪽에서 구독해 두는 거 말이죠. 이런 유즈 케이스는 어떨 때 쓰는 거냐? 결국엔 잘 보세요. 다이얼로그를 보여준다든지 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메시지 로깅을 남긴다든지 어때요? 마치 우리가 그쵸 작은 토스트를 띄운다고 했잖아요. 즉 스낵바라는 거를 띄울 거거든요. 그럼 스낵바라는 것은 결국에 쇼잉 온 다이얼로그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ref.listen을 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요렇게 리슨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뉴얼 방식으로 우리가 리슨을 해야 돼요. 여기 있다. provide outside build. 지금 보시면 저희가 빌드 바깥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state, init state일 때 그렇죠. 위젯 ref에 listen 매뉴얼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왜 바깥쪽에서 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이 플러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플러터는 결국에 빌드가 계속 타는 거거든요. 변경이 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토스트에 대한 이벤트를 구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빌드가 100번이 되면은 100번 구독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이슈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왜냐면 스테이트풀 위젯에서는 저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생성됐을 때가 있잖아요. 예, 이닛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닛 스테이트에서 구독을 한번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죠? 스테이트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컨슈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레프가 그대로 있어요. 레프에 리슨 매뉴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바이더 리스너블 얘가 노트 액션이죠. 제네릭 들어간 애가. 네. 이 프로바이더는 뭐예요? 그렇죠.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잖아요. 네, 그래서 리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리스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게 이제 이전 데이터랑 나중 데이터예요. 이전 데이터, 나중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 현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데이터랑 커런트라고 할게요. 예. 얘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노트 액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예외 처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가 노트 액션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리턴을 해버리는 거죠.
노트 액션에 none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리턴해서 밑에를 안 타게끔 하고요. 밑에는 이제 그걸 처리를 할 거예요. 스낵바 처리를 할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스캐폴드 메신저 이런 거 스낵바 하는 거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예, 컨텍스트 어차피 들어있고 그리고 쇼 스낵바 하면 돼요. 쇼 스낵바 예, 컨텐트는 텍스트를 써주면 되는데 그럼 결국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좀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만 일단 해볼까요? 데이터다 정도로만.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정보를 가져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스낵바 메시지는 스위치 같은 거 쓰면 돼요. 스위치 써서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이벤트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거죠. 노트 액션에 만약에 add다 그러면은 추가되었습니다. 네. 습니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쏙 여기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줄 복사 이제 노트 액션에 딜리트다. 노트가 삭제되었습니다. 해주고 자 그리고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요렇게 좀 되고 이제 아마 기본값에 대한 걸 거예요. 예, 미싱 케이스 기본값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넌일 때 리턴 되기 때문에 여기 도달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스낵바 메시지를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상태를 클리어를 해줘야 돼. 이게 좀 불편한 점이죠. 사실은 리버파드로 진행했을 때 나는 그냥 이벤트만 쏘고 말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상태가 변경이 되었을 때 스낵바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노티파이어를 가져와야죠. 동일하게 레프 리드 노트 액션 프로바이더의 노티파이어 접근해서 스테이트는 이제 none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다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상태를.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테이트풀 위젯이어야 되고, 이 리버파드 쪽에서 우리가 쓸 때 컨슈머이면서 스테이트풀 위젯을 하려면 컨슈머 스테이트풀 위젯을 해야 된다 였습니다. 자, 다시 열고요. 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저장. 어때요? 노트가 추가되었으면 오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죠? 뭡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면 이 구독에 대한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언제요? 버려질 때. 버려진다라는 영어가 디스포즈입니다. 예, 디스포즈가 될 때 이 녀석의 이제 위젯이 디스포즈가 되기 전에 지워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녀석 결국에 구독하고 있는 애 있죠. 얘가 반환이 뭔지 보는 거예요. 프로바이더 서브스크립션 스테이트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바이더 서브스크립션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 노트 액션이었네요. 예. 노트 액션을 이렇게 옵셔널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언더스코어는 이 내부에서만 쓴다라는 변수를 뜻합니다.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서브스크립션은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 반환된 그 구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디스포즈에서 이제 이 위젯이 지워지기 전에 날려주면 될 것 같아요. 클로즈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도 한번 지워줘야 돼요. 텍스트도 디스포즈를 해주는 거죠. 네,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도 디스포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동일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을 좀 갖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쵸? 간단하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CRUD를 좀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리고 리포지토리라는 것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리버파드에서 제공하는 게 레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버파드의 그 기본 메커니즘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해당하는 녀석이 그 메모리 인스턴스가 없었다면은 그때 만들고 다시 만약에 또 가져온다면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구조였듯이 그런 구조인데 이때 우리가 그쵸, 네트워크 통신하는 처리는 전부 다 리포지토리라는 걸 따로 빼서 관리하자라고 해서 리포지토리를 만들고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 안 쓰면 이렇게 언더스코어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노티파이어 쪽에서 얘네들을 리포지토리에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접근돼야 되는 방식이 좀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주 높은 확률로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를 쓰실 것 같은데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때요? 어차피 생성 쪽에서 프로바이더 생성 쪽에서 레프가 있기 때문에 레프로 한번 주입된 애를 리드로 가져와서 걔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쓰시면 된다였습니다.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는. 그래서 스테이트 노티파이어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생성자 쪽에서 이렇게 받아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어싱크 노티파이어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일일이 주입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어싱크 노티파이어 자체 내부에서 레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녀석을 뭐 빌드나 이런 시점에서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내용이 있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벤트를 한번 전달해서 토스트를 띄우거나 그렇게 처리할 때 계속 구독이 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스테이트가 상태가 바뀌게 되면 렌더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빌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 우리는 처리해야 됐다. 그런데 스테이트 풀 위젯이 그 리버파드 쪽에서 컨슈머로 하려면 컨슈머 스테이트 풀 위젯을 해야 됐던 것이고 이때 처음에 구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번만 구독을 하고 만약에 얘가 디스포즈가 될 때 그때 구독을 해제해 주셔야 이제 메모리 이슈가 안 나게 될 겁니다. 예. 요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테이트로 이벤트 처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노트 액션을 따로 스테이트 노티파이어로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 챙기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넌이라는 상태로 저희가 둔 거죠. 일부러 아무것도 없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미비된 그런 작업들 전부 다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UI 디자인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저희가 앱을 완성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